수능을 앞둔 이과생들을 위한 수학 강의입니다.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에 중점을 준 강의입니다. 2017년 4월 가형 모의고사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훑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미지수 하나에 조건 하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미지수 K를 조건 하나에 맞추기 위해서 PF 길이와 PF' 길이의 합이 주축의 길이이며 C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걸 이용해서 FF'를 K로 표현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미지수 하나에 조건 하나인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 문제고요. 4점짜리 문제라고 하기엔 조금 놔두고 문제입니다. 자, 부분적분법으로 정리하시면 단순 계산이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도형 주고 각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 각도가 그 각도와 관련 있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으면 그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변에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그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각 AFE와 각 DFC는 몇 도인지를 모르지만 그 각의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 각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각형 EFC, 이렇게 삼각형을 긋고 나면 EF의 길이와 FC와 EC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각도 구하는 문제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거나 그 각도와 관련된 삼각형의 길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 A의 온수와 집합 B의 온수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집합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온수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합 A의 온수를 구해야 되고요. 집합 V의 온수를 구해야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X값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A는 어렵지 않게 2차 부등식이 되고요. B를 봤을 때 매우 복잡한 미지수가 있는 식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수끼리 비교해야 되므로 X의 범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지수가 있더라도 이런 식의 2차 부등식들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수분해해서 로그 2x 해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x의 해를 찾으신 다음에 a의 온수와 b의 온수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등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는지는 별로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과정을 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1 플러스 x n제곱의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 전개하는 거 잘 정리하시면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따를 보면 따의 결과가 어디서 왔냐면 니은하고 디귿에서 왔답니다. 자, 어떤 식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 아주 복잡한 두 식을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90%는 두 식을 빼는 거고요. 매우 특별하게 그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빼지 않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두 식을 빼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니은과 디귿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잘 기억해놨다가 문제 해석하실 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가 구해지면 다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쌍곡선 나와 있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쌍곡선이 주어지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로 구하는데, 자, 19번처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먼저 주어진다고 해서 a가 3이고 b가 루트 3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해서 a분의 b는 AB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19번 문제에서 A는 3K이고요.
b는 루트 3k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르는 게 a, b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죠. 자, 비례관계 k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비례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 f가 나와 있습니다. a제곱과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 하나의 관계식을 이루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인 상태에서 그 미지수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완벽하게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쌍곡선을 그릴 수 있으므로 문제 풀 때 잽싸게 쌍곡선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2차 곡선 문제는 정확하게 미지수 없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정확하게 뭘 구하는지 파악을 한 후에 문제를 구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점 F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의 쌍곡선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공식 써서 구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자,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 P만 움직입니다. 점 P가 움직이면서 점 P를 지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도 변합니다. 점 P점이 변함으로 해서 2차 함수도 변하고요. 2차 함수가 변함으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변합니다. 모든 게 다 T에 의해서 다 변합니다. 점 P점이 뭐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T에 대해서 표현만 해주면 이 문제는 쉽게 표현이 됩니다. 점 P가 움직이는데 A하고 B 사이에서는 X좌표가 움직이고요. B하고 C 사이에서는 Y좌표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K값도 변하겠죠. K값이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변한다는 거, 그 점만 유의하시면 GT를 표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뭔가 움직일 때 그 기준을 잘 따라가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뭔가 변할 때는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변하는 걸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걸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사란대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A, B를 지름으로 하고요. 원위에 점 P를 잡았습니다. 자, 각 A 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점 P의 직각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이 BP와 CP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B와 각 C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점 P에서 수선의 말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AC와 AD의 길이가 같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각 A에서 선분 CD에 중점에 연결하는 수선의 말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나면 모든 각이 다 표현이 되고요.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AB가 지름일 때 이 그림에서 원의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나온 삼각형의 각도는 90도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이든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반드시 그어서 수식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고요. 4개의 수에서 8개를 뽑습니다. 근데 뽑는데 그 8개의 곱이 60의 배수가 된답니다. 자, 숫자를 보면 2, 3, 5, 7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곱이 60의, 그 중에 8개를 뽑아서, 그러니까 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3, 5, 7. 그러면 60의 배수가 되려면 60 또는 120 또는 180 뭐 이런 값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숫자들을 뭐 해야 됩니까? 소인수분해 해야죠. 소인수분해 해서 그들의 60을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거기다 2, 3, 4, 5, 6, 7을 계속 곱하는 게 60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2, 3, 5, 7의 그 소인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아주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x축에 따라서 단면적이 일정한 함수 관계를 이루었을 때 그 단면적을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온다는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흰 공 있고요. 검은 공이 있습니다. 그 흰 공을 서랍장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서랍장에 넣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4, 5, 6 적힌 칸에 넣는 3개의 공이 적힌 수는 합이 5가 되어야 되고 모두 같은 색이 되도록 한답니다. 자, 그럼 어디 먼저 넣어야 돼요? 4, 5, 6을 넣는 게 더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4, 5, 6에 먼저 같은 색으로 넣어야 되니까 흰색으로 5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5가 되는 경우 잘 분류해서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특수한 거에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먼저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분류해서 노가대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 기준으로 잘 분류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두 개 함수 있고요. 둘러싸인 부분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주어진 곡선이 하나는 지수함수고요. 하나는 로그함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두 개 동시에 주어질 때는 그 두 함수가 역함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90% 이상은 거의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내부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y는 x의 대칭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로 푸시면 어차피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대칭 한쪽만 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와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니까 x가 자연수인 것 중에 y가 자연수인 걸 찾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하시면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올 때는 역함수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항함수의 변화를 통해서 gx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x를 구해서 gx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극소값을 구해야 되면 당연히 함수를 다 알아야죠. 그래서 gx를 완벽하게 구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gx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완벽하게 구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를 보시면 fx가 0의 실근은 0과 2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실근이 0과 2라는 얘기니까 0이나 2가 뭐 중근, 3중근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fx가 x의 a제곱 곱하기 x-b제곱입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죠. gx의 극소값을 찾으려면 gx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리고 gx를 무조건 찾으려면 fx를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fx가 미지수가 2개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그 fx의 2개의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조건 2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건 2개가 있습니다. 나와 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극한값을 보냈더니 극한값이 존재한답니다. 분자가 0이 돼요. x-x를 2로 보냈으니까. 그런데 fx에 아까 x-1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다면 fx의 미지수인 a하고 b 중에 b값이 정해졌습니다. b는 0은 절대 안 돼요. x-1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이거나 2이거나 3입니다. 4가 되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을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b가 1인 경우에 a값이 무엇이고 b가 2인 경우에 a가 무엇이고 b가 3인 경우에 a가 무엇인지 구해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는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서 다를 구합니까? 아니, a를 구합니까? 당연히 다에서 구해야죠.
gx를 x-f-x분의 fx입니다. 그 식을 잘 정리해서 x로 나눕니다. 그래서 4분의 5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오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4분의 5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미분했을 때 4분의 5에서 당연히 미분값은 0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0이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A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뭘 구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미지수가 몇 개인지, 함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더함수를 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잘 분류하시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